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제가 유튜브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돌아오게 된 계기가 박혜영 작가의 모두가 자신의 무가참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말 내내 이 드라마를 하나하나 대사를 씹어가면서 봤고요. 한 3번쯤 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대사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렇게 예민하게 알아차리시지는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순전히 심리 상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사람의 감정을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회부터 쭉 훑어드리면 좋을 텐데, 인상 깊은 장면부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제가 늘 엄마가 행복해져야 아이가 행복해집니다. 부모의 트라우마는 아이의 트라우마가 됩니다. 부모의 불행했던 삶은 아이의 불행했던 삶이 됩니다. 부모의 불행했던 그 어린 시절은 아이의 삶에서 그대로 윤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마치 박혜영 작가는 마음숲에 다녀가신 것처럼 이월 드라마 대사 하나하나에 다 쓰셨더라고요. 제게 아주 인상 깊었던 장면, 9살 때 버렸던 딸을 대배우가 된 오정희 씨가 마주하게 되죠. 카드와 오피스텔 키를 던져줍니다. 네가 내 딸이라는 게 밝혀질 때, 네가 의붓할머니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거, 그게 알려지는 게 싫어서 그렇게 하고 싶니? 그렇게 엄마를 창피하게 하고 싶니? 이런 비슷한 대화가 오고 갔던 것 같아요. 주인공이었던 변은아는 그거를 거절하죠. 그리고 뛰쳐나가죠. 그때 배우였었던 오정희 씨가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상처가 유세야? 상처가 유세냐고. 그러면 9살 난 오정희는, 너무나 가난해서 봉지쌀 사다 먹었었던 오정희는 비 오는 날 봉지쌀이 터져서 처마 밑에서 그 봉지쌀 그걸 안고 주저앉아 울었던 9살 오정희는, 이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감정이 가라앉고 너무나 차분하게 가자, 그리고 일어나는 그 장면이 전 섬뜩하리만치 가슴에 와 꽂혔습니다. 9살 날 오정희는 그렇게 가난해서 봉지쌀을 들고 빗길을 걸어 봉지쌀이 터졌는데도 그 봉지쌀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처마 밑에 울고 있던 오정희는 부모에게 완전히 버려진 딸이었을 겁니다. 그 시대에 그렇게 가난했던 가정에서 자랐던 저희 세대가 부모에게 온전히 사랑받았냐, 부모가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안정감이라는 감정을 줄 수 있었냐? 그러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버려졌던 오정희, 그리고 돈에 대한 결핍, 거기에 쩔어 있었던 오정희는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능력한 영화 감독이었던 남편을 버리고 배우로서 성공하기 위해 9살 난 딸을 버리고 집을 나갑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처마 밑에서 울었었던 오정희는 9살이었습니다. 드라마 상에서. 그런데 오정희가 버렸던 변은아의 나이가 9살이었습니다. 오정희 씨가 9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가 성공에 얼마나 집착하며 살았는지는 드라마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살 난 변은아는 엄마와 똑같이 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버려져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가 드라마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드라마의 맨 마지막 회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 오정희가 햇살이 눈부시게 들어오는 바깥 풍경을 보면서, 너는 내가 안 키워서 참 다행이야. 내가 키우지 않아서 다행이야. 잘 컸어. 이런 대사가 나오죠. 오정희는 본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직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자기가 완전히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죄책감과 수치심도 있겠죠. 제가 드라마에서 본 건, 친딸을 버렸던 오정희는 같은 배우 생활을 하는 의붓딸을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것도 본인 안에 있는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대가지불,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극복하지 못한 오정희의 트라우마는 그대로 딸인 변은아의 트라우마가 되죠. 그래서 감정을 감당할 수 없어서 공포스러울 때, 모욕적이라고 느낄 때 어린 변은아는 교실에서 코피를 흘렸고, 그것이 드라마가 시작되고 성인이 돼서도 그런 장면마다 변은아는 코피를 흘립니다.
근데 만약에 오정희의 트라우마가 해결이 됐더라면, 오정희가 결혼 전에 최소한 자기의 상처를 마주하고 그 트라우마를 극복했다면 오정희는 변은아를 버렸을까? 네,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치유된 상처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치유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을 버리는 선택을 주저없이 했죠. 내 엄마가 나를 버린 것처럼. 단순히 드라마라고 보기에는 제 사무실에서 만나는 모든 케이스들이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전 이 장면이 가장 먹먹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은아는 그렇게 철저히 버려졌는데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마재영이라는 남자친구, 애인이랄까요? 남자친구의 시나리오를 고쳐주고 모두 다 던져서 그의 시나리오가 공모전에 당선되도록 힘을 합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황동만이라는 사람을 돕습니다. 그럼 변은아는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클 수 있었을까? 거기서 그런 말을 하죠. 어떻게 안 줘? 어떻게 무엇을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할 수 있어? 주려면 다 줘야지.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여기에 하와이에서 이루어진 종단 연구인 카우아이 섬의 연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서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유튜브로.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고 아버지는 대개 배 타고 나가 죽고 엄마는 알코올 중독이거나 편모, 편부, 또 가난, 여기에 시달린 이 카우아이 섬의 아이들, 이 아이들을 연구했는데 모두가 다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건 아니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전문직을 갖기도 했고 일부는 사업을 해서 성공하기도 했다. 이 30년에 걸친 이 종단 연구가 결국 내린 결론은, 아이들에게는 누군가 단 한 명, 부모가 아니어도 그 아이를 지지하고 사랑하고 응원하고 그럴 수 있는 어른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신부님이어도 목사님이어도 옆집 아줌마여도 삼촌이어도 단 한 명만 있어도 아이들이 정서적 지원을 바탕으로 성공하더라. 인생이 그렇게 허망하게 망가지진 않더라. 이게 하와이 카우아이 섬의 연구의 결과입니다. 변은아는 어떻게 부모에게 그렇게 버려져서 28일 동안 아버지도 집에 안 들어오고 9살 난 아이가 들키기 싫어서, 부모에게 버려졌다는 걸 들키기 싫어서 혼자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 버텼던 그 참혹한 과거를 가진 변은아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냐. 아버지가 재혼한 새엄마의 엄마, 의붓 할머니의 끔찍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변은아가 극중에서 묻습니다. 할머니, 초등학생인 나를 왜 이렇게 업고 다녔어? 할머니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난 너 업을 때 좋았어. 든든하고 좋더라. 더 어려서 안아주지 못한 게 아쉬웠지.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 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변은아가 정말 좋은 어른으로 성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늘 우리 모두는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세대는 몽땅 버려졌습니다. 우리가 부모 밑에서 안심이라는 감정을 느낀 적이 없고, 우리가 부모 밑에서 편안함이라는 감정을 느낀 적이 없고, 우리가 부모 밑에서 안정감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없었다면 우린 다 버려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버려진 우리가 자식들을 심정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버리지 않았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늘 주장했습니다. 전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틀리지 않았구나. 작가인 박혜영 씨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9살 때 봉지살 경험을 한 오정희는 정확하게 변은아 9살 때 딸을 버립니다. 반드시 그 나이냐, 어쩌면 상징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버려진 우리는 자식을 버리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박사님 너무 심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또 책임을 다하고 좋은 교육 환경에 아이를 길렀다고 우리가 감히 자식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상처받아서 나대고, 아이들이 상처받아서 어쩌지 못하고 자해를 하고 시도하고 일탈을 하고 조건부 만남을 하고 그렇게 거리로 나서고, 이 모든 것들이 부모가 온전한 사랑을 줬을 때 이 모든 일탈들은 막을 수 있는 거였을까요? 네, 막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대다수의 엄마들이 자기의 버려짐의 상처를 치유해내고 아이들은 다 돌아왔으니까요. 최소한 저희 사무실 케이스는 그렇습니다. 어머님들 기억 속에 내가 기억하는 엄마는 어떤 엄마인가? 내가 기억하는 엄마는 따뜻한 엄마인가? 내가 기억하는 엄마는 형용사로 표현했을 때 어떤 엄마였는가? 내가 기억하는 엄마는 엄격한 엄마였나? 무서운 엄마였나? 사랑이 많은 엄마였나? 늘 날 보고 웃어주었던 엄마인가? 항상 날 품에 안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줬었던 엄마인가?
그걸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 아이를 보십시오. 상처받았던 내 모습과 내 아이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자기 치유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이를 구하는 일이면서 끝내는 어머님들 자신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다시 모자무사의 그 드라마로 들어가 볼까요? 오정희 씨는 한 번도 촬영이 아니고선 하의를 벗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극중의 의붓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단 한 번도. 그의 삶이 그냥 그대로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전 그 상상을 했습니다. 한 번도 나 자신이지 않았던 삶, 한 번도 내가 나이지 않았던 삶, 타인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삶, 또 스타로서 대중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았던 그 삶이 결국 언젠간 끝날 것인데 그럴 때 과연 극중 오정희는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그가 죽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죽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아이가 아파서 죽겠다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어떤 엄마로 살다 갈 것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 회복된 사람이 맞나? 그래서 내가 아이가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게 맞는가? 내 아이의 상처가 이제 나의 상처보다 더 크게 보이고 내가 아이를 보면서 너만 아파? 나도 아팠어. 그래도 너는 경제적으로 여유는 있었잖아. 이렇게 소리 지르는 엄마는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도 이거 내 문제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어머님들은 병이 들어서 치유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정말 그 병이 곧 내가 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